오늘은 2025년 12월 오늘이 8일 9일입니다. 오늘은 HL3 QBS 박윤섭 OM님 오창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HL3 PH 서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OM님.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콜사인하고 성함, 사시는 곳, 그 다음에 운영하는 형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HL3 EPH 서필원 OM님, 누추한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HL3 QBS 오퍼레이터 박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는 곳은 대전 유성에 살고 있고요. 원래 고향은 충청북도 증평, 현재 근무하는 곳은 증평하고 청주 사이 오창이라는, 지금은 청원구로 속해 있는 오창 지역의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 관리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홈QTH하고 사무실 옥상에 제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운이 좋은 햄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카이빙, 아마추어 무선사에 대한 아카이빙을 구성하는데 오해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추어 무선에 처음 입문하신 시기는 언제셨나요? 아마추어 햄이라는 게 처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92년도 여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대전에 HL3 ACM 윤영환 OM님하고 몇몇 동호인들이 같이 지금 세종이죠. 그쪽 지역에서 라디오 컨트롤 RC 비행기 헬기를 날리다가 만나게 돼서, 그때 이제 ACM OM님이 대전에 있는 심명환 OM님인가, 그 OM님하고 무선 교신하는 거를 이렇게 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게 됐고, 무전기가 생소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업무상, 직업상 무전기를 핸디와 기지국을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 처음 봤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혹시 첫 교신했던 기억이나 기분이 지금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교신했던 그런 감정이나 기억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첫 교신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한테 저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 이제 멘토죠. HL3 ACM 국장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그래서, 당시에 저 기억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자격증 시험이 있었고, 후반기 아마추어 햄 시험까지 끝난 시절이 92년도 연말 정도 돼서 끝난 시기라, 제가 그때 다른 방법이 없냐고 했을 때 특수급 갑을 권장을 해 주셔가지고, 특수급 갑으로다가 면허를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걸로 원래 개국을 하려고 했죠. 근데 당시 오해님 말씀이 그때 HL3 EZ 콜이 끝나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발음하기가 안 좋으니까 기다렸다가 좀 발음하기 좋은 콜사인 나올 적에 개국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당시는 HLDS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자고 했죠. 근데 또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교신하고 싶길래, 그럼 자격증 있는데 빨리 교신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 동생분 콜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한 번도 교신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분 콜을 빌려가지고 개국할 때까지 몇 달간 UC를 좀 운용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타고 다니던 코란도 회밀리에다가 모비를, 서포크 장비 모비를 달아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몇 분들하고 만나서 교신했던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 콜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30년이 넘었다고 해도 콜사인 주인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때 유실하면서 기억 남았던 상대국은 지금 돌아가신 그 신동우 화백 그분하고 제가 한강변에서 제 모빌하고 그분 홈하고 교신을 해서 그분 QSL 카드 받은 게 유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정식 개국을 해서 한 거는 MHR 201 핸디로 개국을 해서 그것도 기억이 왜 남느냐면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개국을 하고 허가가 나왔다고 통보를 받아서 ICM 의원님의 사무실하고 핸디를 갖고 길에 나와서 한 5m 떨어진 데서 교신을 했는데 전파과에서 전파감시에 걸려가지고 개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장을 제가 받은 상태가 아닌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교신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개국하자마자 경고를 먹은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 햄을 시작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신동호 화백이 그렸던 그 퀘스트 카드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구 이렇게 생긴 지구에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신동호 화백이 그 지구에 이렇게 비행기 날아오고 그런 그림의 퀘스트 카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갑자기 오해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문하실 때 혹시 그 가장 혹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특별한 게 아예 아마추어 햄 자체를 잘 몰랐던 시절이라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좋았던 건지를 잘 판단이 안 돼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제가 개국을 할 당시에 이동 운영국이 풀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막 풀리던 시기라 그때 물론 허가도 핸디와 지지국 두 가지를 다 허가를 받았어요. 이 MHR 20이 핸디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지국이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운영국으로 허가가 났던 그런 시절이라 저는 그래도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사용 중인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도 초중반부터 한 중반 2004, 5년도 3, 4년도 이때부터 팬데믹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그때까지 단파대를 못했어요. UV 장비는 항상 차에 있었으니까 운용을 했지만 단파대를 이사 관계도 있어서 새로 이사 온데 안테나가 없었기 때문에 운용을 못했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 한 6, 7년 되는 공백 기간에도 아마추어 햄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모든 게 상황이 바뀌었죠.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의 권한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음 놓고 철탑은 못 세우고 마음 놓고 이제 거미줄은 쳤죠. 그러면서 리그에 대한 욕심들도 과거에 명기라고 소문났던 물건들 그런 기기들이 욕심이 나서 안 써봤으니까 욕심이 나서 새 거는 아니지만 깨끗한 중고를 와장창 다 써보고 싶은 거 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기들이 대략 한 아마추어 HFT 장비만 한 15대 정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제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끼는 거는 TS940S가 단파대 개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구입한 거라 당시에 3개월치 월급을 털어서 산 거라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산 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남들이 극찬을 하는 수출 모델 FT1000D 그다음에 이제 내수 모델은 FT1021 엑스레이죠. 그거와 거기에서 SDR 바로 직전에 가장 마지막 세대의 디지털 장비죠. SDR 바로 직전 장비 FTDX 5000MP 리미티드 그 두 가지 장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내세우고 싶은 장비고 TS940은 뭐라고 그럴까? 나의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를 더 묻고 싶었었는데요. 이미 다 내용 중에 다 있어가지고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혹시 초보들이 장비를 구매를 한다고 그럴 때 오엠님이
그 장비를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만약에 권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살면서요, 되게 이제 많은 저하고 교신한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직업이 다양했지만 가장 오래 한 직업은 자동차 매매업을 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헤매서도 그렇고. 첫째는, 용도입니다. 물론 단파대 장비는 당연히 뭐 단파대 교신을 위한 장비지만, 그것도 용도가 난 로우밴드냐 하이밴드냐 또는 안테나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내가 주력으로 하고 싶은 밴드가 있을 것이고, 전체를 운영하면 금상첨화고요. 그래서 장비는 지금 최신형 장비도 좋지만 구형 장비라고 해서 교신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면 어느 장비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님은 주로 어떤 모드를 좋아하시고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모드는 어떤 모드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딱 두 가지예요. SSB를 레고치오 쪽으로 SSB를 즐기고요. 과거에 DX를 한참 쫓아다닐 적에는 그때는 SSB DX를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CW는 제가 96년도에 2급을 딸 적에 전신, 송수신을 다 실기를 시험을 봐서 땄기 때문에 그땐 조금은 했었어요. 그러다 거의 SSB 위주로 DX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9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전차 단파대 운영을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00년도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CW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CW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SSB와 FT8을 뒤늦게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출력이 약하고 안테나가 빈약한 분들에게, 특히 초보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국내 7메가 3.5메가 레고치오와 그러면서 거기에 쌓은 노하우로 장차 SSB DX도 할 수 있을 것이고 CW도 나가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극복하면서도 DX를 하고 싶다 하시다면 FT8 모드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CW는 물론 알면 좋죠. 잘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가 뭐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잘하는 분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배워서 익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노력하는 만큼 또 즐거움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해님은 뭐 다양한 모드와 다양한 주파수, 그다음에 DX부터 시작해서 로컬 교신까지 골고루 섭렵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가장 자주 애용하고 좋아하는 주파수 대역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48이라는 그 디지털 그 모드도 많이 유행하는데, 뭐 이런 SDR 장비나 이런 부분들하고 기존에 지금 좋아하시는 아날로그 장비 타입하고 선호도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모드에서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최신 장비인 SDR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어련히 아실 거고, 사실적으로 SSB 교신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뭐 구형 진공관 장비부터 지금 최신 SDR 장비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질 면에서는 진공관 장비가 더 좋고, 그 다음에는 쓰기와 음질을 같이 겸한다 그러면은 TR 장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좀 떨어지고 노이즈가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TR 장비에 뭐 DSP 정도 있는 장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장비들이라 그러면 가격도 많이 다운이 돼 있고, 또 디지털 모드 교신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서 저는 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도 사이에 나온 중신형 정도의 리그들이라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접근하기 쉽게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까지 교신 중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DX 쪽의 교신이 있다 그러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딱 한 구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아마 못 있는데, 90년대 그때 중반인가?
기억으로는 95, 6년, 6, 7년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실메가 3소자 야기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거든요. 그때는 물론 리그는 TS940이었고요. 그때 유럽하고 한참 제가 이제 파일업을 받아서 교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약한 신호가 계속 교신하는 와중에도 계속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국들을 스탠바이 시켜놓고 그 국을 들었는데 제가 한 30분, 40분 걸쳐서 콜사인을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빌국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모빌국이었는데 제가 거의 한 3, 40분 만에 수신을 해가지고 교신을 성공을 했는데 그 QSL 카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QSL 카드를 보내주셔가지고 DX를 하면서 사실 뭐 유럽의 웬만한 국들은 실메가 교신은 그때 당시는 공안 상태가 좋아서 별게 아니었는데 그때 모빌 스테이션으로 그 약한 안테나, 약한 출력에 스테이션하고 교신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혹시 어느 나라였는지요, 거기가? 그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쪽으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럼 먼 곳하고 일단 모빌국인 게 가장 그렇죠. 인상적이었던 걸로 네. 느끼신 겁니까? 국내 교신에서는 혹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국내 교신이요? 국내 교신은 워낙 많이 해서 뭐 재밌거나 이런 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없고요. 제가 단파대 처음 시작했을 적에 뭐 일본이나 국내나 사실은 뭐 로컬 아니겠습니까? 국내나 마찬가지인데 단파대 처음 CQ를 내던 날 TS140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허가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교신을 CQ를 냈는데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CQ를 냈죠. 그랬더니 나온 게 덜커덕 일본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본국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CQ를 낸다고 해서 자기도 CQ를 받았는데 그분도 일본말밖에 할 줄 모르고 저도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고 영어는 서로 쫓자고 그 사람 한국말 전혀 모르고 저는 일본말 전혀 모르고 대화가 됐겠습니까?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은연중에 제가 탄식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죽겠네 18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랬어요. 그냥 마이크를 붙잡고. 근데 그 제가 교신하는 거 그때 로컬에 있는 OM들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아이고 이게 그걸 마이크 붙잡고 얘기를 해가지고 밥 먹다 말고 다 뿜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기억에 좀 남네요 에피소드로. 예, 저도 비슷한 그 맞장구를 치게 할 만한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서로 벽 보고 아마 쳐다보는 느낌을 양쪽 분이 다 받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그 혹시 그 활동 중에 뭐 어떤 비상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있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경험도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특별히 그 에피소드 말고 어떤 운영 경험했을 때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9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계족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아마추어 해임을 하면서 대전에 그 사륜구동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때도 제가 까치네트 우리 대전의 까치네트의 이제 회원으로 그때 활동을 할 적인데 대전 계족산에 산불이 났을 적에 저는 그때 사륜구동 동호회 회원들하고 오프로드를 다니느냐고 임도길도 다니고 해서 계족산 임도를 제가 훤히 꿰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족산 산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길을 몰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때 우리 재난구조대 팀, 이제 까치네트 재난구조대 팀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별로 없었던 시절이니까 다 또 소방은 소방대로 무선이 틀리고 군은 군대로 틀리고 또 뭐 행정기관 틀려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그때 사륜구동 팀들은 이제 생활무선국 27메가 CB를 달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CB를 가지고 있던 생활무선국 갖고 있던 팀들을 소방차마다 캄보이를 시켰어요. 제가 캄보이를 시키고
메인 기지국은 중간 기지국은 제가 모빌을 CB하고 햄 모빌 장비를 가지고 중간 중턱으로 올라가서 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까치네트가 소방본부 밑에 내려와 밑에서 자리 잡은 소방본부 팀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피터 역할을 한 거죠. 생활무선국 우리 팀 사령부동 팀하고 아마추어 무선 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 아마추어 무선 베이스가 소방본부 베이스하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때 산불을 껐던 기억이 하나 남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집에서 있을 적인데 그건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녁에 굉장히 제가 그때 아파트 옥상에 2m 야계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교신이 지리산과 곡성이 교신이 가능했어요. 전라도 그 곡성이 2m로 다이렉트로 교신이 가능했는데 그때 지리산 정상에서 여성분이 핸디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로컬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뭐 휴대폰도 거의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기도 대전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현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나중에 한 1, 20분 있다가 제가 아무리 호출을 해도 대답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안쓰럽고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아마추어 무선 오래 하시니까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까치네트가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네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버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참 옛날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교신에서 그 교신 매너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교신 매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 그러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교신 매너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매너를 많이 좋은 매너를 가지고 교신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부끄럽게 말씀드릴 거 크게 없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매너는 상호 존중이 아닐까. 그게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질문 항목들이 이게 챗GPT를 이용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네요. 얘가 말을 좀 이상해서 좀 오해님한테 맞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질문이 널뛰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의원님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무사들이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교신을 즐겨 하시는 교신파이신지 아니면은 뭐 자작을 좋아하시는 자작파이신지 우리가 햄 입문서를 보면 보통 이제 햄의 종류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전기, 전자, 전파 이쪽에는 완전 문외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전기에 묻자도 못 알았던 사람인데 다만 이제 RC를 하다 보니까 뭐 송수신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아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작이니 뭐 이런 거는 거의 거리가 멀고요. 운용하는 시스템 운용하는 쪽.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할 적에는 철탑에 야기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에 대한 부족함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철탑의 야기를 뜯어놓고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다이폴 내지는 와이어 안테나 계통을 좀 많이 궁금하고 공부하고 있고 또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혹시 의원님 그 컨테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국내 컨테스트도 있고 국제 컨테스트도 있는데 혹시 참여를 하시는 경험이 아마 여러 번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한 말씀도 좀 듣고 싶고요. 혹시 컨테스트에서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지요? 아까는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32년, 이제 33년 가까이 돼가네요. 해가는데 금년 2025년 1월 1일 날 신년 콘테스트가 사실은 콘테스트 첫 참가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이거는 내가 로고를 제출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처음이고요. 물론 그 전에 뭐 월드와이드 이전 뭐 SSB 콘테스트나 이제 뭐 DX 할 적에는 그런 거에는 제가 로고를 제출해서 뭐를 받아보겠다라는 거는 생각 안 했고 그냥 교신 서비스 정도 뭐 한 2, 30곡, 3, 40곡 정도 서비스 하는 정도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딱 2번은 참가를 했죠. 정말 기념비적입니다. 신년 콘테스트 처음 제출을 해가지고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 부산 햄클럽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그거는 얼마 전에 받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교신국 쓰는 2등을 하신 분보다 제가 몇 곡은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점수 면에서 앞섰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산 지부장님 말씀이 뉴 부산 햄클럽을 어워드를 완성한 게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아마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콘테스트들은 그냥 콘테스트 서비스만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콘테스트가 있을 정도마다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많이 더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경륜에 비해서는 의외로 처음 참가하셨다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그 로고포크하고 QSL 카드에 관한 그 본인이 어떤 형태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고 포고요? 로그북하고 로고북? 로고 관리하고 뭐 QSL 카드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로고북 관리는 지금 2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종이로 하다가 컴퓨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간 안 한 동안에 컴퓨터들이 바뀌고 하면서 옛날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서 없어서 아마 95년 6년 이후로 그건 한 20년간 로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팬터미믹이 돼서 다시 단파대를 시작할 적에 그때 한 몇 개월은 종이로 시작을 했고요. 그거로 이제 qrz.com하고 LOTW 그 2군데 그다음에 이제 EQSL 네, 3군데에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에 로깅을 하고 있고 QSL 카드는 3군데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QSL 카드 발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거의 LOTW하고 qrz.com을 통해서 로깅이 서로 이제 QSL 가능할 거고 드물게 30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QSL 카드가 아직도 몇 장이 남아서 드물게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아이보를 하거나 꼭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께는 종이 QSL 카드를 연맹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추어 모선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취미랑 취미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갖고 계신 취미가 뭐 낚시도 하시고 배도 갖고 계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취미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미랑 좀 다른 취미의 그 매력이 아마추어 모선에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는 좀 동적인 취미인데, 레저 스포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있는데, 딱 안 한 취미는 2가지예요. 하늘을 직접 날아다니는 취미와 직접 물속에 스킨스쿠버를 하는 취미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신체적인 결함인데,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스쿠버는 못하고 스킨만 좀 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아마추어 햄은 정적인 취미이면서도 동적인 취미입니다. 그리고 동적인 취미이면서도 정적인 취미라 2가지를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2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 다양성을 가진 취미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방 안에 앉아서 교신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교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서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러 다니고 본인의 안테나 작업도 결국은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적인 취미와 동적인 취미를 다 할 수 있고 결국은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가만히 방에 앉아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취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많은 취미 갖고 계신 취미 중에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인생 후반전까지
남을 취미가 있다 그러면 어마추어 무선은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마 1순위일걸요?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입이 살아있고 손가락을 두드릴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라면 할 수 있는 취미는 저는 아마추어 햄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추어,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아마추어 무선이 이제 쇠퇴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땅에서의 아마추어 무선의 그 미래는 어떻다고 좀 생각이 드실까요? 그거는 가까운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통신 시설 장비 그다음에 방법들이 엄청나게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아마추어 햄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휴대폰의 보급,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화, 간편화 이것 때문에 아마추어 햄들이 많이 줄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 문제고, 다만 이 아마추어 햄만의 장점을 잘 부각을 시켜서 지금 젊은 분들 또는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이 필요성과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꾸준히 교육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연령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 저변 확대가 되고 우리 햄 인구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엠님 제가 사무실 왔을 때 어느 분하고 이제 안테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오엠님이 하루 일과 중에 하루 생활 중에 아마추어 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오엠님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오엠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아마추어 무선에 소비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투자되는 시간이 상당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물론 제가 여기 청주에 있는 직장을 온 지가 만 2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분방하고, 그러고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사업적인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교신하고 또 쉬는 날 교신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고 또 그때는 낚시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햄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근데 여기 2년 동안 출근을 하면서부터는, 최근에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낚시를 한 번도 못 갔어요. 2년 동안. 여기에 일을 전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낚시를 갈 만한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 근데 이 햄은 내가 시간이 날 적에 언제든지 가까이 접할 수가 있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내 개인적인 볼일, 먹고 자고 개인적인 볼일 보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90%가 햄에 관련된 생활이 제 일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역시 아마추어 무선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내 모습, 아마추어 무선사로서의 내 모습이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신규 아마추어 무선사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그 다음에 현재 계신 오해님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10년 후에 제 모습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제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은 10년 후쯤에는 어디 청주나 대전 근교에 야트막한 야산 근교에 근처에 조그만 내 집 내지는 샤크룸을 오두막을 하나 줘놓고 한 15m 정도 되는 타워에 뭐 소소한 안테나를 좀 내 마음대로 좀 쳐서 교신하는 그런 거를 좀 아마추어로서 그런 걸 좀 꿈꿔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후면 저 70 중반인데 그때까지 그 정도로 완성을 해놔야 향후 한 80 중반 또 90에 가까이까지 산다라면 그 나머지 한 10년 15년 세월을
조금 재미있게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당부한다라고 하면 저같이 전기, 전자, 전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시작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관심을 있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또는 전혀 몰라서 접근하는 거는 겁먹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QBS도 일자 무식에서 이만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하시던 분들한테는 아마 감히 제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서로 어떤 아마추어에 다 많은 장르가 있는데 장르를 떠나서 아마추어라는 큰 틀에서 볼 적에 서로의 장르, 서로의 개성을 좀 서로 존중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같이 화합하면서 재미있는 아마추어 햄라이프를 이어가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 30분이 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귀한 자료로 영구히 잘 남는 자료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 부드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또 정리되면은 인터뷰 한번 또 부탁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장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목소리도 안 좋고 말소리도 크고 말도 빨라서 이 유튜브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면으로 하면 어련히 알아서 저기가 편집자가 잘 이쁘게 포장을 해서 편집을 해서 해놓을 텐데 이 유튜브는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서 야, 이게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쁘게 봐주십시오. 원래 조신하는 거 들어서 아시겠지만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크고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취지에 잘 응해 주시고 이런 기록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또 1호 인터뷰자 HL3 QBS OM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M님. 제가 1호예요? 네, 1호입니다. 헐. 감사합니다.